자, 이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K리그가 이제 끝이 났는데 앞서서 저희가 이용 선수가 상당히 좀 용감한 발언을 했다, 뭐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이런 이야기들을 남기면서 리그를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한국 무대에 더블을 달성하고 나서 팀을 떠나게 된 거스 포획 감독이 이제 떠나면서 좀 그런 이야기들을 했던 것들도 있고, 그리고 린가드 선수가 역시나 또 서울과의 계약을 종료를 하면서 전반적인 인프라라든지 심판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꼭 집어서 얘기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뭐 코리아컵 리뷰는 저희가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거고, 사실 이거보다는 그 뒤에 더 여파가 있는 것들이 있었으니까. 포획 감독의 어떤 사임 기사가 결승전 하루 전날 저녁에 나왔고,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는 전북 구단도 그날 현장에서는 그렇게 됐습니다, 뭐입니다, 인정은 하지 않지만 저희가 나중에 얘기 드리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는 좀 뭐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했는데, 김정용 기자의 생생한 기사,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포엣이 아주 할 말 다 하는, 그 포엣은 코카콜라. 아니, 그 얘기 좀 자세하게 해주세요. 정도 아니고 포엣은 한국에 있는 내내 제가 알기로는 국내 매체랑 그 단독 인터뷰 같은 거를 일절 다 고사했어요. 요청을 구단이 다 이제 어렵습니다라고 했죠. 전부 다 고사했고, 혹시나 포획 감독이랑 개인적인 인맥 같은 걸로 누가 들어올까봐 그런 것도 막 구단이 단도리를 칠 정도로 포획 감독이 좀 꺼려했고, 외국 매체들이랑만 조금 했어요. 무슨 뭐 줌 인터뷰 이런 거. 근데 그래서 인터뷰 1년 내내 못 하고 아직 이대로 가나보다 하고 있는데, FA컵, 그러니까 코리아컵 결승전 끝나고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데 문이 열리니까 포엣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스카이박스에 내려왔으니까. 그 4층에서 내려오는 길에 만난 거죠. 빨리 타라고. 컴인. 자기 내려가가지고 이거 해야 되니까. 타고 이렇게 겨우 한 3층 내려가는 동안 짧은 시간인데 축하한다 이렇게 하고서는 남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냥. 그랬더니 되게 흥분해 있는 상태일 거 아니에요. 방금 우승했는데. 그러면서 뭐 밀리언스 달러 뭐 이러면서 몇백만 달러가 있어도 뭐 이러면 그거 하더니 그 다음에는 레프리라는 말을 진짜 계속 레프리라는 말을 흥분해가지고 막 하고서는 내려서 헤어졌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심판놈의 새끼들 다 이거 바꿔버려야 돼? 이러면서. 뭐 그러다 보니까 더블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이 마냥 축제 분위기로 좀 즐길 수는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뭐 저도 좀 중계 방송을 하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 누구보다도 타노스 코치에게 그 우승컵을 좀 안겨주고자 했을 마음이 강하지 않았을까, 전북의 구성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승 셀레브레이션을 할 때도 타노스 코치를 따로 이제 불러다가 우승컵을 들려주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저도 보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분명히 또 우리 축구의 귀중한 자산들이 됐던 사람들인데 좀 이렇게 떠나게 된 게 많이 좀 찜찜하고 좀 아쉬운 그런 기분이 듭니다. 김정용 기자의 그 팀장의 팀원인 그 기자분이 쓴 기사가 있는데 이 타노스 코치에 대한 이 징계와 포획 감독이 떠나는 이 상황은 한국 축구계가 척합의를 세운 것이다. 여기는 여기 우리 텃밭이야. 너네들이 여기 와서 깝쳐. 너네들 꺼져. 라는 느낌을. 세국 정책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굉장히 동의했는데, 그 정도로 막바지에 이제 포획 감독과 그 코치들에 대한 판정의 어떤 탄압, 판정을 이용한 탄압이 굉장히 심했고, 거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터져버린 게 이 타노스 코치를 인종차별주의자로 완전히 몰아버린 이 상황. 그러니까 뭐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없냐면, 그러니까 뭐 저는 판결 자체는 뭐 되게 선회하면은 있을 수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해서, 사실 프로 연맹의 발표는 석연치 않은 구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뭐 타노스 코치가 징계를 받을 만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그 이상의 자신의 선회를 굳이 덧붙여 가면서 맞을 만했다라고 말을 해야 되지, 연맹 얘기만으로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뭐 하나만 여기서 굳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프로축구 심판 협의회에서 재빨리 막 증거 자료 내고 막 확 돌리고 했잖아요. 다 받으셨어요, 두 분도? 그러니까 이런 무슨 협의회라든지 이런 류의 단체들은 뭐 이를테면 일반 노조로 치면 일반 기업체 노조는 그냥 우리 임금쟁이로 파업합니다 하지만, 공공이랑 뭐가 걸려 있는 노조들은
뭐 그게 껍데기일지라도 우리가 공공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파업한다 이런 걸 무조건 걸어야만 파업을 하잖아요. 이제 사람들의 여론을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심판협의회가 진짜 무슨 심판 판정 개선과 뭐 심판 처우 개선 뭐 판정 뭐 정확도 높이는 노력 이런 거를 일절 안 하다가 이거 하나에서만 존재감을 딱 한 번 보인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역풍 안 맞을 수가 있냐고. 올해 2번 보도자료 보는데 한 번은 최대호 시장이 공개 기자회견 열어가지고 판정에 아주 대대적으로 그때 비판을 하고 했을 때 그때도 보도자료 됐어요. 최대호 시장 징계하라고. 예. 그리고 이번 타노스 코치 건. 그러니까 뭔가 자신들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했다거나 뭔가 건수가 하나 잡히면 엄청나게 빠르게 반응을 하면서 정작 자신들이 벌인 희대의 오심에 대해서는 입국 닫. 그 김우성 주심이 심판이 그러니까 이제 요즘 e스포츠용으로 쓰면 마패 박았다고 그러죠. 인터뷰로 마패 박았다가 역풍이 인터뷰로 마패 박은 거잖아요. 예. 그걸 굳이 약간 티베깅 같은 그런 느낌이 티베깅이죠. 있었어요. 티베깅. 근데 이제 링가드 얘기도 하셨는데 이 링가드 선수도 이제 한국을 떠나게 되는 마당에서 마침 이제 마지막 이제 아침 경기도 있고 해서 기자회견 하면서 판정 얘기를 하고 갔잖아요. 아주 핵심적인 표현을 썼죠. 분노를 조장하는 듯한 느낌을 감정적으로 받았다. 계속 건들면서 분노를 조장한다. 그러니까 뭐 좀 이렇게 경기를 워워시키려는 그런 어떤 운영 같은 거를 일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운영이 들어갈 때는 심판한테 개길 때 이럴 때 주로 운영이 들어간다라는 얘기인데 링가드가 실제로 올 시즌에 카드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카드는 많이 받았는데 다른 팀 팬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린용이도 저 소리 하네. 그러니까 다른 팀 팬들이 보기에는 링가드는 또 스타라서 주목을 많이 받으니까 판정 불이익을 받다고 느끼는 사람이 K리그 전반에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링가드 말은 뭐냐, 내가 억울하다가 아니고 순수하게 못 봤다. 내가 이득을 받든 손해를 받든은 모르겠고 순수하게 니네는 못 본다라고 링가드가 말했다고 다들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 이제 좀 이야기들을 남기면서 이제 제시 링가드도 한국을 떠나게 됐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심판 문제도 그렇고 뭐 여러모로 인프라 같은 것들도 그렇고 기왕에 이제 좀 부담이 없는 사람들이 약간 총대 메고 이렇게 한번 발언을 해주면서 떠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뭐 기왕에 또 이렇게 사태가 되어버렸으니 전북현대의 감독이 좀 공석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즌이 시작이 되기 전에 그리고 그보다 앞서 전지훈련을 가기 전에 좀 이 사령탑을 확정을 짓고 넘어가야 이제 다음 시즌도 좋은 성적이 좀 나올 수 있는 전북현대인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왜 절 보시죠? 썰 호정을 보지 않고? 썰 호정 선생님. 저는 할 말이 없구만. 왜냐면은 이게 모든 스토리의 시작은 이정효 감독의 거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일단 자클 닫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평이한 얘기는 할게요. 서호정 기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지만 제가 해석을 해보면 지금 저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고 다 얘기하지 않고요, 당연히 들었다고 다 얘기하지 않고 실제로 돌아가는 상황에 영향을 내가 잘못 미쳐가지고 뭐 안 될 일을 되게 하고 될 일을 안 되게 하고 이럴 위험이 있으면 종종 있어요 사실 그런 게. 그런 일이 흔히 있거든요. 근데 이제 누구나 다 만족할 만한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이정효 감독은 뭐 경쟁이 벌어진 상황이기도 하고 우리가 입을 잘못 놀리면 뭔가 누군가는 손해를 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조심스러운 상황이 맞다. 그러니까 이정효 감독이 인기가 많다는 것까지는 누구나 알잖아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광주도 그런 보도자료가 어디 있어요? 잡으려고 노력해 보겠음 둥 이런 보도자료를 내는 게 어딨냐고. 우리 노력 중일 건데. 너 없으면 우리 구단 망해. 근데 솔직히 제가 알기로는 광주는 그동안 이정효 감독한테 뭐 운영을 못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주긴 줬어도 대우 자체는 잘 해와서 더 할 대우도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냥 뭐 보도자료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라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진짜 타이밍 러쉬가 아닌 이상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모인 데서 말씀드리기 힘들다. 근데 지금 뭐 평이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K리그 1부 리그만 해도 3개 팀이 지금 공석이잖아요. 그렇죠. 전북, 울산, 제주. 다 큰 팀들이에요. 명문 기업. 다 기업 구단이죠. 그리고 K리그 2 수원 삼성까지. 수원 삼성 뭐 1부 리그 최고를 갖고 있는 구단이고, 뭐 충북 청주하고 이제 수원 FC도 뭐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자. 뭐 이 정도 이제 뭐 충북 청주는 저도 얘기했고 많이들 얘기했지만 이제 포르투갈 국적의 감독을 이제 선임하기 위한 준비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상황이니까 뺀다고 쳐도 기업 구단 지금 4개
그리고 뭐 150억 쓰는 또 150억 이상 쓰는 시민 구단도 하나 있고 이 구단들이 사실 뭐 지금 올릴 수 있는 국내 감독 영입 리스트 몇이나 더 있겠습니까? 일단 우리 김동훈 감독님은 요즘에 그냥 초야에 그냥 계시는 거고 김동훈 감독님 근황 얘기해드리면은 대한축구협회 이제 지도자 강습할 때 강사로 많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김동훈 감독님은 지금은 큰 욕심이 없으세요. 언젠가는 다시 현장으로 오실 수도 있지만은 지금은 큰 욕심 없으시고 신태용 감독 뭐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다 돌려막기예요. 어느 정도 최근 수년간 실적을 보여준 감독이 우선순위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구단들 입장에서는 그럼 서로 이제 뺏고 뺏기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댓글에 지금 뭐 남길 감독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뭐 사실 최근에 돌고 있는 썰들에서 항상 이제 이름들이 나오는 그런 감독들이 뭐 저희 방송에서도 좀 소환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국내 감독도 있고 또 해외에서도 그 감독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국에 들어와서 뭐 이력서를 돌렸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도 예전부터 좀 돌긴 돌았었거든요. 서종에서 얘기해주신 청주의 포르투갈 감독 뭐 다 얘기 나왔으니까 뭐 후이 두아르테라는 감독 대행으로 브라간가 큰 팀을 몇 경기 맡은 적도 있고 그 밖에는 주로 포르투갈과 브라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도자 경력을 갖고 있는 분인데 이분은 뭐 많이 진전이 된 것 같아요. 뭐 도장을 찍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충북 청주가 이런 선택을 한다는 건 좀 재밌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제주도 뭐 국내외 가리지 않고 보다가 요즘에는 외국인 가능성이 좀 높은 것처럼 저는 느껴져요. 그런 이야기가 좀 있더군요. 많이 얘기 나오는 뭐 대표팀 감독 코치 출신의 감독 홀로서기 하려는 분도 후보 선상에 있는 것 같고 저는 브라질 국적인 분이 하나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브라질 국적이요? 제주가 고려하는 외국 감독 중에서 그 후보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브라질 사람이 온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어젠가 그젠가 기사도 썼는데 이거는 또 확정은 아니고 이제 새로운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게 K리그 최초의 일본인 정식 감독이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K리그 팀들이 예전부터 J리그가 뭐 바로 옆이잖아요. 한국 감독은 일본 많이는 아니지만 꽤 갔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J리그 감독들도 이제 고려한 지는 오래됐는데 이번은 진짜 자리도 많이 비었고 하다 보니까 고려하는 팀들이 여럿 있다. 다만 이제 후보 선상에 있을 뿐 제가 기사에 쓴 조호쿠 감독은 J리그에서 베테랑 전술가이긴 한데 어느 팀이랑 확정적인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팀이든 결단을 내리면 올 수는 있다. 이 정도입니다. 네, 뭐 이런저런 감독들의 연쇄 이동설들이 지금 들리고 있고 역시나 저희가 뭐 일반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정열 감독의 거취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사실 모든 이적 시행들도 다 그렇고 감독 시장도 그렇습니다만 대마가 일단 행선지가 정해져야 이제 그 이후가 착착착착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도 나도 쟤도 걔도 이정열을 원한다. 뭐 이정현 감독의 거치가 결정이 되면은 그 다음 차순위 뭐 이렇게 넘어가겠죠. 근데 이제 또 외국인 감독을 선임을 준비하는 충북 청주라든가 또 외국인 감독을 또 후보에 두고 있는 국내 감독들하고 함께 후보에 두고 있는 제주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길로 갈 수가 있을 거고. 뭐 만약 이정현 감독이 이제 어딘 다른 팀으로 간다고 하면 이제 광주도 감독이 공석이 되는 상황인데 제가 알기로 광주는 뭐 유력한 후보군을 한 명 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금 이정열 감독이 이제 광주에서 좀 증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체급이 좀 많이 올라간 것을 보고 그리고 뭐 국내의 큰 팀들도 그렇고 해외 진출설도 있고 뭐 이렇다 보니까 이제 좀 기존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그런 감독들이 조금씩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좀 뿌듯하긴 한데 좀 더 좀 덜 알려진, 덜 유명한 감독들 하지만 능력이 있는 감독들이 발굴이 많이 돼서 또 기회를 좀 더 큰 곳에서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문화가 좀 형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뭐 올해 K리그 1, 2 감독상을 보면은 안양의 유병훈 감독, 부천의 이영민 감독, 그리고 성남에서 다시 한번 증명한 정경준 감독.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선수 시절의 커리어보다는 이제 지도자로서의 그거를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면서 한 분들 물론 그렇다고 뭐 윤정환 감독이나 황선홍 감독을 제가 뭐 폄하하는 건 아니고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난이도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지도자로서 증명하는 길을 걸었던 분들이니까 그 뭐 이종현 감독도 그렇고 이제 이런 분들이 저는 이제 이영민 감독님한테 이제 축하 메시지를 다음날 보내면서 그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 감독님이 더 성공을 하셔야 정말 묵묵히 자기 길을 걷고 있는 다른 지도자들이 또 길이 열릴 것 같다라고 하니까 이영민 감독님이 엄청 부담을 주시네요 이러면서 예, 그 꼭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사례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약간의 사실, 선구자 같은 그런 느낌. 네. 제도적으로 저는 이게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뭐 P급이 있어야 프로 감독을 할 수 있는데 P급 당연히 함부로 주면 안 되지만 한 250명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 지금.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위한 문호가 너무 좁은 게 사실이고 실제로 프로 경력이 없거나 굉장히 일천한 사람들이 따기 더 힘들게 돼 있거든요. 근데 대표했고 프로했고 이런 사람들이 따기 더 쉬운 거는 어느 나라나 똑같고 그거 그렇긴 한데 우리나라는 문호가 너무 좁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는 나겔스만 못 나옵니다. 나겔스만의 그 뭐 선수 커리어 뭐 거의 없잖아요. 그거 가지고 P급 따서 프로 가려면은 거의 40 몇 돼야 되거든요. 나겔스만 나이에 못 가요 아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문호가 너무 좁아요. 그런 점이 있고 문화적으로도 뭐 우리 누차 얘기하지만 나겔스만도 그렇고 뭐 우리 프랑스 리그랑 이런 데서 좋은 경기력 보여주다가 요즘엔 조금 주춤한 감독 이름 뭐더라? 그 FM 페인으로 유명한 윌 스틸 감독이요. 윌 스틸 감독 한 명 있고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 수석 코치 전술 코치라고 해야겠죠. 전술 코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술 블로거 출신입니다. 전술 블로거 출신인데 투엘 감독이 블로거 내용이 좋네? 코치로 쓰고 지금 하고 바이에른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상상할 수 없어요, 솔직히. 예, 문화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열어줘야 더 올라온다. 그래서 이정현 감독이 하려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죠. 그렇죠. 이 선수 출신인 박원교 전술 코치를 내가 언젠가는 이 사람을 감독으로 만들고 싶다. 근데 그게 언젠가는인데 솔직히 감독이 돼서 P급을 하려면 지금 그러니까 현장 일을 전폐하고 전폐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P급이 되는 루트를 최고속으로 밟아야 이정현 감독이 뭐 농담처럼 얘기대로 내가 단장이 됐을 때 감독으로 쓸 수 있는 자격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예,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게 하는 그런 연말입니다. 네. 예. 자, 댓글에 엠바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제가 엠바고? 이 얘기를 더 해봤자 입이 아픈 것 같고 김정용 기자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한국 축구판에 엠바고가 몇 개나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예, 현재 제가 알기로 제가 걸려서 말 못하는 거는 현재 저한테는 제로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게 뭐 보통 365일 중에 360일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도 된다는 거. 예. 그런 건 엠바고랑 좀 다른 거고요. 예. 엠바고를 건다고 하면은 보통은 그런 거 정도죠. 월드컵 가면은 이제 현장에 나온 기자들한테 공식적으로 이제 출전 명단에 나오기 전에 한 30분 전에 줍니다. 맞아요. 저 중계진한테도 그래요. 맞아요. 예, 기사로 배포는 언제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 엠바고 있고 무슨 뭐 이정효 행선지가 엠바고가 걸렸다? 그걸 왜 엠바고를 겁니까? 알면 바로 써야지. 예. 가장 최근 엠바고는 그런 거 있었네요. 그 K리그 시상식 때 누가 상 받을지 기자들한테 먼저 기사 쓸 수 있게 돌려주고 상방송에서 발표된 직후에부터 쏠 수 있다라고 엠바고 걸어놓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몇 개월 동안 한 20분 걸렸네요.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1년 네. 중에 엠바고 걸리는 시간 한 20분. 네. 네. 그러니까 기자들이 보통은 알아서 안 쓰는 거예요. 저희도 저도 이제 그 K리그 어워즈를 진행을 했었을 때 그 대본을 봤잖아요. 대본을 보면은 거기에 그 상을 받는 선수들이라든지 뭐 감독이라든지 이름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 전날 밤에 들어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미 다 결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그 정도가 이제 엠바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여기서 엠바고보다 더 어울리는 엠바고는 그냥 틀린 표현이고 여기서 조금 더 어울리는 표현이 이제 불문율, 직업윤리, 불문율로 이건 이 타이밍에 썰이든 기사든 안 하는 게 낫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섣불리 한 사람은 이제 직업윤리를 어기는 거죠. 욕을 먹는 거지. 네, 여튼 뭐 이 정도로 감독 이야기라든지 뭐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K리그가 올해 이제 다 끝났으니까 저희 세 명이서 K리그 올해 뭐 전체적인 총평도 좋고 아니면 개인의 감상평, 뭐 소회 같은 것도 좋고 뭐 한마디씩 좀 부탁을 드릴까요? 저는 늘 그 믿어요. 한국 축구하고 K리그는 분명히 점점 우상향을 하는데 올해는 그 우상향하는 거를 끌어내리려고 했던 세력이 있다. 예, 저는 그 세력에 대해서는 굳이 제가 직접 뭐라고 안 하고 다 아실 건데 제발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개선되거나 발전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축구협회도 좀 생각을 해봐라 이제. 튀르키예에서 심판들이 승부 조작에 가담했을 때 튀르키예 축구협회에 뭐라고 했습니까? 걱정하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아직 600여 명의 심판들이 있다. 그들을 투입하면 된다. 아 근데 심판 얘기를 해버렸네. 그러니까 저변이 있으면은 바로바로 평가하고 좋은 심판들 투입할 수 있어요. 저변이 없으니까 계속 끌려다니는 거지. 지금 60여 명의 프로 심판들한테. 대한축구협회 뭐 최근에 보니까 정몽규 회장이 K3, K4 시상식장 와서 심판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것 같은데 뭐 그냥 역시나 다 별 기대 안 한 기대에 전혀 못 미치는 내용으로 얘기했더라고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네, 뭐 그래서 늘리려면 처우 개선도 맞긴 맞아요. 예, 그것도 사실 병행이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정몽규 회장의 이번 사선이었죠? 예, 사선 때 공약 중에 국제 심판 양성을 위한 외국어 교육 이런 거는 지금 좋은 얘기기는 한데 너무 멀리 있는 얘기고 그 전에 해야 될 게 너무 많죠. 국제 심판은 심판 역량이 올라오면은 알아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요. 뭘 계속 인위적으로 부양을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닙니다. 이 얘기는 하면은 제가 거기까지 합시다. 네.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알 것 같은데. 본세로 나와. 네, 실명 예. 본세로 나온다고. 아니 근데 제가 지금 2025년에 그 소회를 얘기를 해달라 그랬는데 이게 또 갑자기 그쪽으로 빠지면 어떡합니까? 아, 소예요. 예. 이게 소외 아니에요? 끝난 거 그게 같은데? 소회입니까? 2025년에? 25년의 소예요. 예. 아 퍽퍽하다. 나 퍽퍽해요. 축구로 버는 돈이 점점 줄고 있다. 힘들다. 아, 그건 맞아. 진짜 뭐 그것 역시나 예주는 계속 뭘 많이 해달라고 하는데 좀 있으면 학원비 들어간다. 힘들다 진짜. 좀 있으면 뭐 그것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예. 김정희 기자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저요? 저는 이거 좀 진부한 표현이긴 한데 사상누각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시작된 굉장히 관중 숫자의 고공행진이 올해까지는 어느 정도 유진됐거든요. 근데 시즌 말로 오면서 뭐 관중 평균에 많은 기여를 했던 FC 서울이 작년 초부터 올해 말까지 약간 우하향 곡선인 것 같기도 하고 5만 명으로 작년에 시작해가지고 올해 마지막이 10,000대로 13,000이었죠. 끝났죠. 예. 그런 몇 가지 있는데 그래서 좀 불안합니다. 불안한데 그리고 이제 불안할 때 이래 자꾸 피로하게 만드는 이슈밖에 없으면 좀 그렇거든요. 내년에는 그러니까 이런 게 누가 맞고 틀리냐 이런 시비를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매력적이고 깔끔하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형태가 되느냐를 동시에 고민하면서 여러 문제 잡고 있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건 작년까지의 K리그에 대해서 저는 이제 매기남 없는 연프라고 생각해 왔어요. 그러니까 매기남 뭔지 몰라요? 뭐요? 매기남? 매기남? 매기남. 네, 예, 매기남 예, 없는 예, 연프 예, 같은 예. 거다. 그래요? 예. 그런 느낌이었어요? 감독풀이 특히 예. 고였다 이거죠. 네. 예, 이제 포엣이 약간 매기남 같은 거였는데 한 시즌 하고 갔잖아요. 예, 그래서 다음 시즌에 뭐 경기력적으로든 여러모로 좀 새바람이 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네. 팬들한테 감사합니다. 올해 K리그가 민심 관리하시는 아니야 거예요? 민심 관리 아니고 요거는 좀 제가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예. 같아서 K리그 2가 올해 처음으로 총관중 100만 명을 넘었어요. 예. 물론 이제 수원 삼성이나 인천의 쌍끌이 효과가 있긴 하겠지만 다른 구단들도 전반적으로 다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부분에서 팬들이 해주시는 부분이 있고 K리그 1 같은 경우에도 평균 1만 관중 그리고 10만 이상 관중이 한 팀씩 더 늘었어요. 전년 대비해가지고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팬들이 K리그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와주시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항상 고마움을 갖고 여기 업계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더 재밌는 어떤 문화적인 풍토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최근에 모 유튜브 채널이랑 조기성 선수가 화상 인터뷰하면서 덴마크랑 K리그랑 비교할 때 실력이 좋다 이게 아니고 그 외국 나간 한국 선수들이 맨날 하는 얘기예요. K리그에 비해서 서로 더 공격적이라고. 예. 그러니까 이거를 뭐 문화적으로 캠페인을 한다고 바뀌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바꾸겠어요? 외국 감독들이 들어와야 바뀌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공격적인 걸로 된다는 걸 선을 보여줘야 바뀌죠.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강의 같은 것들을 나갔을 때 항상 이제 하던 얘기긴 합니다만 사람들이 오는 이유는 결국 뭔가를 기대를 하면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경기에 대한 기대일 수도 있고 내 팀에 대한 애정에 대한 기대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충족이 돼야 이제 오는 건데 그 기대치가 점점 좀 낮아질 수밖에 없는 내외적인 이유들이 좀 시즌이 거듭되면서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어가지고 그 기대치를 올려줘야 서호정 기자가 얘기했던 그 감사한 팬분들이 경기장을 좀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다. 저는 스포츠 산업을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불량품을 파는 산업.
무조건 지는 팀이 나옵니다. 지는 팀들은 소준일 캐스터가 얘기한 그런 기대감이라든가 환상을 갖고 간 거를 울면서 집에 가는 거지. 부셔버린 거죠. 하지만 팬들은 기꺼이 그 불량품을 다음 경기에 또 살려고 옵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그런 불량품을 팔았을 때도 얼마나 팬들한테 다른 감동을 줄 건가. 우리가 오늘 경기는 졌지만 팬들이 다음 경기 또 오시고 그 다음 경기 또 오실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노력이 필요한 게 스포츠 산업이죠. 네. 맞습니다. 스포츠 산업이 결국은 시간과 공간을 저는 파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2시간 정도의 시간 그리고 내가 그 경기장에 왔을 때 뭐 맡았던 냄새, 공기, 먹었던 음식들, 봤던 것들 이런 것들까지 모든 것들이 그 사람들의 기억이 되는 거고 그 기억들이 쌓이면 이제 개인의 스토리가 되는 거고 개인의 스토리가 내 팀의 스토리가 되면은 이제 하위권이 되든 강등이 되든 계속해서 경기장을 나올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좀 잘 발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어떻게 기대치를 줄 수 있는지. 예.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 플러스 인터넷